자, 첫 번째 뉴스. 네,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예.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에게 북한 정보를 왜곡해서 보고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JTBC 보도인데요. 야,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진짜 대한민국 막장 드라마 써도 전 일부러 원포인트 뉴스 하기 전에 뉴스를 안 보고 와요. 아, 그래요? 이 충격을 청취자분들과 공감하려고. 네, 이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죠. 네, 뭐 보수는 안보라고 하더니 국가정보원에서 대통령에게 북한 정보를 잘못 계속 전해줬다. 입맛에 예. 맞게 우리 또 PD들도 왜곡해서. 뉴스 안 보고 오던데 보고 오지 말라 그래요. 뉴스를 안 본다고 충격받았다고? 네, PD가 뉴스 안 예. 보고 오신다고 충격받았다고. 아니 그래야지 우리 정상근 기자에게 딱 공감이 되거든. 아, 그런가요? 예. 네,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JTBC 보도였는데요. 그 이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북한 관련 정보를 실제 내용과 다르게 왜곡 조작해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정보를 뽑아서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북한 동향을 좀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정확하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아부를 하면서 눈가기를 가렸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인데요. 이건 대통령의 성향을 네.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북한 정보를 파악을 해야죠, 국정원이. 아니요, 그러니까 대통령 파악해서 요렇게 거짓 뉴스를 해도 네. 예를 갖고 정상근 기자가 저한테 거짓 뉴스 해봐요. 기사를 안 봐도 딱 눈빛만 보면 알거든. 그렇죠. 이거 이상해? 세계 정세가 이렇지 않을 텐데? 그럼 직접 찾아 들어가 봐야죠. 그렇죠. 국정원 그 기사 정리한 사람 누군지 한번 와 보세요. 국정원장 와 보세요. 이거 맞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예. 정상인 거죠. 유엔에서 발표하는 북한 경제 성장률도 있거든요. 네네. 북한은 기아로 하루에 뭐 10명씩 죽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사정하고 틀린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이게 왜곡이 됐냐면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 지난 2013년 말에 예. 그 북한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을 숙청을 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듬해인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얘기를 꺼냈었어요. 드레스덴 선언. 네. 그 이때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은 김정은 체제가 흔들려서 붕괴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보고를 했답니다. 예. 하지만 당시 대북 정보를 담당을 했던 그 실제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그 남재준 원장한테 이렇게 보고를 했대요. 그 김정은과 서기실 중심의 시스템이 굳건해서 그 친중파인 장성택이 수청을 당함으로써 오히려 김정은 체제가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정작 대통령한테는 엉뚱한 보고가 올라간 거죠. 뭐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패싸움이 벌어진 날이 있었대요. 뭐 이렇게 그 사람들끼리 패싸움이 벌어졌는데 이거를 두고 국정원에서 북한 체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왜곡해서 보고를 했답니다. 이거 그 이른바 시중에 도는 네. 찌라시라고 하는 정보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네. 뭐 이거 찌라시보다도 더 정확하지 못한 내용으로 예. 네, 아니 보고를 그래서 한 거죠. 우리는 드레스덴 선언하고 그럴 때 북한이 붕괴 조짐에 있다라고 하는 걸 대통령이 정보를 받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걸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우리가 또 그 제 주위에 외교 통일 안보 라인이 빵빵하잖아요. 라인이 되게 많으시네요. 많죠. 복라인 네. 복라인 1, 복라인 2, 복라인 3 이렇게 쫙 많은데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펜타곤 강경파들이 갖고 있는 시나리오를 박근혜 정부에게 그대로 줬을 수 있다. 왜냐하면 펜타곤에서는 네. 늘 자기들 중심에 정보를 취합해서 자기들만의 스토리 만드는 그 강경파들이 있거든요. 극우. 아, 네. 그렇군요. 그렇게 봤는데 이건 국정원에서. 미안합니다. 펜타곤으로 오해해서. 근데 이게 국정원이 계속해서 박근혜 정부 심각하네요. 기간 내에 그 북한이 무너져서 흡수 통일이 가능할 것이다. 예. 이런 정보를 엉뚱하게 제공을 해왔다고 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다가 충격적이네요 진짜. 네, 정말 엉망이죠. 네. 예. 국가 시스템이 뭐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누가 이걸 조작했는지 이제 수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누가 수사가 왜? 곧 들어갈 것 같은데 예. 과연 남재준 원장이 실질적으로 실제 대북 담당관에게 제대로 된 보고를 받았었잖아요. 예. 그거를 보고를 한 게 남재준 원장인지 아니면 뭐 다른 실무선의 누군가였는지 이제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껏 추론해 보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남재준 원장한테 보고된 내용을 네. 누군가 비선실세 누군가 보고를 받고 이렇게 보고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아는 정보는 이게 아닙니다. 요거요 북한 붕괴됩니다. 이렇게 보고하세요. 아이고 큰일 났네.
네, 어색함이 감돌고 있네요. 예,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참 이렇게 보고 가세요. 북한 붕괴된다고. 이거 북한 체제가 안정화되면 큰일 났는데 이거. 근데 보고를 하는 사람 성대모사를 해야지 왜 보고를 받는 사람 성대모사를. 누군지 아세요? 네? 아니 그렇게 갖고 이 사람을 이렇게 성대모사를 이 사람을 이렇게 보호받아서 이 사람이 둔갑을 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중간에서. 어디서부터 이런 보고가 예. 흘러갔는지 진짜 어디서부터 대한민국 궁금하네요. 시스템이 구멍이 나고 펑크가 났는지 찾아야 되겠다. 네, 예.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근 기자가 검찰총장 문무일총장에게 한마디 하세요. 찾으라고. 안녕하세요. 뭘 안녕하세요 인사를 빨리 시간 없어 빨리 찾으라 그래. 네, 얼른 좀 찾아주셨으면. 누구에게 얘기한다고 얘기해야지. 나는 지금 정상근이고 난 누구에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해야죠. 네, 다음 뉴스 넘어갈까요? 예. 네, 아마 9080은 알아서 뭐 북한 잘 붕괴가 찾으실 아니고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먼저 붕괴됐네요. 쯧쯧이에요 짝짝이에요. 쯧쯧이 맞는 표현인 예. 것 같은데요. 국정원 댓글 은폐 TF에 검찰 출신도 있었다? 예, 요게 다음에 전해드릴 어허, 뉴스입니다. 이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한 검찰 고위 간부가 예. 그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댓글 사건을 은폐하려고 TF를 구성했었잖아요. 예. 여기에 그 현직 고위 검찰 간부가 예. 포함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한마디로 이름 나왔나요? 네, 네. 검찰 수사를 방해한 인물이 지금 검찰에 있다는 건데 예. 주인공은 장호중 부산지검장이고요. 그 국정원 등 사정 당국에 따르면 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최근 장호중 지검장이 국정원에서 근무할 당시 검찰 댓글 수사를 방해하는 활동을 한 사실을 파악해서 지검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지금 발표했습니다. 부산지검장에 지금은 부산지검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알았네. 검찰이었다가 예. 검찰이 아니라 그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었어요.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었다가 국정 파견됐다가 박근혜 정부 취임 예. 때 사표를 내고 어허. 국정원으로 들어갔다가 예. 다시 검찰로 복귀해서 박근혜 정부 때 검사장까지 올라간 인물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검찰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사표 내면 검찰로서는 사표 내고 청와대 들어가면 다시는 못 돌아오게 해야죠. 계속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요. 이게 검찰한테는 검찰.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예, 정치 검찰이요. 예. 네, ETF가 아시다시피 어떤 일을 했냐면은 뭐 국정원 압수수색을 앞두고 뭐 위장 사무실을 만들어서 위장 서류를 꾸려서 검찰에 넘긴 그런 일을 했던 TF인데 여기에 검찰 그러니까 현직 고위 간부가 포함이 됐다는 거는 좀 어이없는 일이죠. 자, 이명박 국정원. 우리 그 사랑하는 사람 나왔네. 네, 예. 아까 말씀하셨던 분이 이분 아닌가요? 과거는 잊으세요. 네, 과거를 잊고 과거는 잊으세요. 아이 큰일 났네. 또 나왔네 그분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그 미주 한인 최대 커뮤니티라고 예. 불리는 미시 USA를 해킹하려 했다고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댓글 다세요. 뭘 이런 걸 해킹을 해. 오픈된 소사이티인데 커뮤니티인데. 네. 이 한겨레 보도인데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전단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예. 미시 USA를 무력화시키겠다면서 해킹 계획 보고서를 작성했다. 네. 미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교민들 특히 그 북아메리카에 있는 교민들 상당 부분 여기서 정보를 구하거든요. 네. 처음엔 자기들끼리 이민 생활을 어떻게 잘 살까 하는 정보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외에서 한 발 떨어져서 대한민국을 보니까 박근혜 정부 개파냐? 이러면 안 되겠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예, 그렇게 된 이명박근혜 거죠. 정부 때부터. 네. 그리고 이분들이 그렇게 정의롭고 이 시대의 양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 회원들 중에 50% 이상이 제 팬이에요. 네? 네. 미시 US 가서 정봉주 얘기하면 난리가 나요. 그냥 이 시대의 양심 정의의 사도. 네. 예. 뉴스를 빨리 전하다가 가세요, 갑자기 이 미시 USA는 아시다시피 예.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당시에 생긴 거죠. 생긴 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모금을 통해서 신문에 광고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그때 했죠. 활동을 예. 했죠. 그리고 뭐 해외 촛불 집회 같은 것도 이제 주최를 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했었었죠. 예.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실제로 이제 해킹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 오히려 예. 해킹이 2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이 해킹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요. 간단해요. 이명박 정부 때 해킹해놓고 네. 자기들이 독보 안 쓰려고 못하는 척하고 정보를 노하우로 그대로 넘겨준 거예요. 그 뻔한 거죠. 안 봐도 비디오지. 꼭 기사를 봐야지 합니까? 만약에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예. 박근혜 정부는 정말 자기 보위를 위해서 이거를 이용해 먹었는데 이게 언제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한 말씀 기억 안 나요? 어떤 거요? 박근혜 대통령 한다 그러니까 기억 안 나요? 칠푼이가 무슨 대통령을 하노? 음, 정답이죠 그게.
얼른 그렇습니다. 얘기하세요. 네. 박근혜 정부 때 언제 해킹이 이루어졌냐면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제 얘기가 뉴스 아니에요. 좀 전하게 해주세요. 아니 우리 저 CP님 갖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불안하다 그래갖고 이건 김영삼 대통령의 워딩입니다. 네, 그런 말을 예. 했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있어요. 어른한테 네. 말이 뭐예요? 그런 말씀을 하셨다. 네, 말씀을 하셨다는 예. 네, 청취자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건 2013년 5월에 예.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이 있었을 때 미시 USA가 해킹을 당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비난의 글들이 올라오니까 해킹을 엄청 했구나. 났죠. 왜냐하면 이 미시 USA가 이 윤창중의 성추문을 예. 처음으로 폭로를 한 것이거든요. 여기서 올라온 글에서 이 사태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해킹이 있었는데 이때가 2014년 5월 9일 그 세월호 참사 이후.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 미국에서 박근혜에 대한 비판 시위를 했을 때 그때 세월호 참사 애도 게시판이라는 게시판이 미시 USA에 있어요. 예. 여기가 해킹을 당했어요. 그냥 와그닥닥 달기더라고. 그 고유의 자기들 수법 댓글 달면 되지 왜 해킹까지 하지? 그러게요. 왜 이렇게까지 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문제는 좀 미시 USA도 미시 USA인데 예. 과연 이런 그 해외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까지 해킹을 하는 곳이 예. 대한민국을 네, 하지 대한민국 하지 않았겠냐. 않았겠느냐. 그리고 2010년도에 이미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유은실님 국정원이 참 가지가지했네요. 자, 가을에 가지가지에 감이 달려 있습니다. 네, 뭔가 예상됐던 예. 네, 애드립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네,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예.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에게 북한 정보를 왜곡해서 보고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JTBC 보도인데요. 야,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이 진짜 대한민국 막장 드라마를 써도 전 일부러 원포인트 뉴스 하기 전에 뉴스를 안 보고 와요. 아, 그래요? 이 충격을 청취자분들과 공감하려고. 네, 이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죠. 네, 뭐 보수는 안보라고 하더니 네, 국가정보원에서 대통령에게 북한 정보를 잘못 계속 전해줬다. 입맛에 예. 맞게 우리 또 PD들도 왜곡해서. 뉴스 안 보고 오던데 보고 오지 말라 그래요. 뉴스를 안 본다고 충격받았다고? 네, PD가 뉴스 안 예. 보고 오신다고 충격받았다고. 아니 그래야지 우리 정상근 기자에게 딱 공감이 되거든. 아, 그런가요? 예. 네,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당시 대북 정보를 담당을 했던 그 실제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그 남재준 원장한테 이렇게 보고를 했대요. 그 김정은과 서기실 중심의 시스템이 굳건해서 그 친중파인 장성택이 수청을 당함으로써 오히려 김정은 체제가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정작 대통령한테는 엉뚱한 보고가 올라간 거죠. 뭐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패싸움이 벌어진 날이 있었대요. 뭐 이렇게 그 사람들끼리 패싸움이 벌어졌는데 이거를 두고 국정원에서 북한 체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왜곡해서 보고를 했답니다. 이거 저기 그 이른바 시중에 도는 네, 찌라시라고 하는 정보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네. 뭐 이거 찌라시보다도 더 정확하지 못한 내용으로 예. 네, 아니 보고를 그래서 한 거죠. 우리는 드레스덴 선언하고 그럴 때 북한이 붕괴 조짐에 있다라고 하는 걸 대통령이 정보를 받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걸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우리가 또 그 제 주위에 외교 통일 안보 라인이 빵빵하잖아요. 라인이 되게 많으시네요. 많죠. 복라인 뭐 네. 복라인 1, 복라인 2, 복라인 3 이렇게 쫙 많은데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펜타곤 강경파들이 갖고 있는 시나리오를 박근혜 정부에게 그대로 줬을 수 있다. 왜냐하면 펜타곤에서는 네. 늘 자기들 중심에 정보를 취합해서 자기들만의 스토리 만드는 그 강경파들이 있거든요. 극우. 아, 네, 그렇군요. 그렇게 봤는데 이건 국정원에서 국정원에서 미안합니다. 이거 그 기사 정리한 사람 누구인지 한번 와 보세요. 국정원 와 보세요. 이거 맞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이제 예. 정상인 거죠. 유엔에서 발표하는 북한 경제 성장률도 있거든요. 네네. 북한은 기아로 하루에 뭐 10명씩 죽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사정하고 틀린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이게 왜곡이 됐냐면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 지난 2013년 말에 예. 그 북한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을 숙청을 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듬해인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얘기를 꺼냈었어요. 드레스덴 선언. 네. 그 이때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은 김정은 체제가 흔들려서 붕괴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보고를 했답니다. 예. 하지만 이 JTBC 보도였는데요. 그 이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북한 관련 정보를 실제 내용과 다르게 왜곡 조작해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정보를 뽑아서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북한 동향을 좀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정확하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아부를 하면서 눈가기를 가렸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인데요. 이건 대통령의 성정, 네.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북한 정보를 파악을 해야죠, 국정원이. 아니요. 그러니까 대통령 파악해서 요렇게 거짓 뉴스를 해도 네. 예를 들어 정상근 기자가 저한테 거짓 뉴스 해봐요. 기사를 안 봐도 딱 눈빛만 보면 알거든. 그렇죠. 이거 이상해? 세계 정세가 이렇지 않을 텐데? 그럼 직접 찾아 들어가 봐야죠. 그렇죠. 국정원